2006년 김병준 교육부 총리. 그리고 이필상 고려대 총장이 논문 이중게재 의혹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김 부총리의 낙마 이후 열린 한 학술 토론회에서는 이런 대화도 오갔다. 표절과 이중게재한 교수들만 대학에서 내보내도 지금 있는 시간 강사를 모두 교수로 자리 잡을 텐데요. 글쎄요. 아마 들어갈 사람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때 학교 분위기는 새삼스럽게 뭐 이런 거 갖고서 난리치냐 말하자면 좀 너무 늦었다. 세상에 다 아는 일 갖고서 지금 난리치는 게 그럼 올게 온 거긴 하지만 너무 늦었다 하는 것이. 이후 우리 학계는 논문 이중게재를 심각한 연구 부적절 행위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덮어둘 수만은 없는 사안으로 인식하게 된다.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서울대학교는 그 취지가 그해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만들기에 이른다. 이중게재 금지 규정도 도입했고 2008년에는 윤리 지침까지 제정했다.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로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도 교수 출신 공직자의 이중게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연구윤리 문제는 여전히 확립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의 이중게재 실태는 어떠할까? KBS 탐사보도팀은 서울대학교 교수를 대상으로 논문을 일일이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대를 선택한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 대학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서울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요구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차로 검증한 대상은 인문대와 사회대, 사범대, 법대, 경영대, 그리고 행정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4곳의 교수 581명이다. 7, 80년대 발표된 논문은 제외하고 90년 이후 쓰여진 논문만을 살폈다. 또 공대와 자연대 등 이공계열 교수는 추후 검증으로 넘겼다. 한 사람 한 사람 도서관에서 논문을 찾아내고 비슷한 유형별로 정리했다. 확인해야 할 논문 수만 6만 건이 넘었다. 먼저 문서 상호 유사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논문을 걸러냈다. 문장이나 문단 단위가 얼마나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내주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문서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대략 어떤 문서에서 어떤 문서가 파생됐고 파생된 단계를 추적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논문을 다시 확인하고 비교 분석했다. 의혹이 있는 논문은 관련 학계에 물어보고 전화와 이메일 연락을 통해 해당 교수의 의견을 직접 물었다. 서울대 사회대 학장인 임현진 교수도 검증 대상이었다. 임 교수는 2007년 국가석학으로 선정된 사회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다. 취재 결과 임 교수가 2003년과 2004년에 출판한 논문 2개는 제목만 조금 다를 뿐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결론까지 내용 전체가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건 그렇게 된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도 바꾼 거 없이 제목만 바꿔가지고 양해를 구했어. 근데 새로 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겠다고.
임 교수는 그러나 이중 계제로 어떠한 이익도 얻은 게 없다면서 논문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인용 부원만 달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예. 내 걸 또 뭐 인용했다고 하는 게 또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내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쓴 거야. 그건 뭐 실수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해야 돼. 근데 과거에 가면은 걸릴 사람 많다고. 나처럼 이렇게 이런 거 걸리는 거지. 검증의 기간과 확인 과정에만 8개월이 걸린 이번 취재의 결과는 어땠을까? 전체 581명 가운데 이중계제 등의 의혹이 제기된 교수는 135명이다. 23%였다. 단과대별로는 인문대 33%, 사회대 19%, 사범대 10%, 법대 18%, 경영대 7%였다. 이 가운데 110명이 이중계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상당수 교수는 과거 관행이고 불찰이었다며 현재의 잣대로 재단에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연구비 이중 수혜와 연구실적 이중 제출이 의심되는 교수도 13명이었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이중계제 의혹이 가장 많았다. 모두 104명이었다. 2006년 서울대가 이중계제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학회가 투고 규정을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교수가 25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제목부터 내용까지 거의 같은 경우가 34명이었다.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한 경우가 23명. 언어를 바꿔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다시 낸 교수가 28명. 교내 학술지와 외부 학술지에 동시에 게재한 교수가 64명이었다. 이공계열 교수들도 이중계제 의혹이 일부 나왔지만 추후 검증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번 통계에는 제외됐다. 일부 교수들은 답변을 피했다. 거의 유사한 것으로 좀 나와서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이번 취재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KBS가 뭐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참 의도조차도 나는 잘 모르겠고 네. 그게 좀 진짜 학문적으로 뭘 알고 하시는 건지. 그러나 적지 않은 교수들은 이중계제 사실을 인정했다. 중복계제가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복 게재입니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일부 교수들은